자, 14번 한번 보자. 14번은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근데 초반에 어쨌든 접근하기가 만만치는 않아 보이는 문제이기도 하지. 뭐 문제가 그냥 그럭저럭 잘 만들어졌어요. 자, 일단 fx를 그려야 돼. fx 그리는 거는 뭐 이제 y축 대칭, 양수 쪽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갖고 y축 대칭을 해서 그리면은 뭐 별건 없습니다. 뭐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이차 함수가 이렇게 대칭되게 꼭지점도 뭐 마이너스 2랑 2에서 나와요. 그게 fx야.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제 gx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fx랑 그 다음에 fx 더하기 12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 사실 의미는 있는데 이 함수를 그리는 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리는 게 사실은 뭐 그냥 좀 편해요. 뭐 그리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으니까 마이너스 fx는 그냥 이렇게 뒤집으면 되잖아. 이렇게 뒤집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fx 더하기 12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가 되거든. 여기가 플러스 4가 되고 8이 되고 12가 되는 이 위치로 평행 이동을 해서 올려주면 돼요. 뭐 이거 자체를 그려내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야. 함수가 요놈이 되거나 요놈이 되는 뭐 이제 약간 선택 상황이 되는 거니까 얘는 이렇게 뭐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얘는 fx 더하기 12가 되고 노란색은 마이너스 fx. 요놈이 되든지 아니면 요놈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형태가 돼요. gx는 뭐 그런 상황이야. t를 기준으로 하네. x가 t보다 작을 때, x가 t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밑에 있는 이제 부등식은 이거는 뭐 난이도가 없지. gx 빼기 k가 양수가 돼야 됩니다. 첫 번째, x가 t보다 크면 이게 양수니까 gx는 k보다 커야 돼요. x가 t보다 작으면 gx는 k보다 작아야 됩니다. 자, 뭐 이런 상황이야. 그럼 t를 기준으로 해서 함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뭐 느낌이 안 오면 그냥 선택하면 되지 뭐. 그냥 선택하시면 됩니다. t를 뭐 한 이 정도 아니 이 정도 잡아볼게. t를 이 정도 잡으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다가 이쪽으로 건너뛰어갖고 얘가 그려지면 돼요. 이렇게 그려지면 되는데 t를 기준으로 해서 t보다 작을 때는 여기 gx가 이제 k가 되는데 k 이런 거 해석할 때 그냥 쉽게 보면 되지. 이게 이제 k보다 크냐 작으냐 뭐 함수값에 있어서 얘보다 크냐 작으냐는 거 함수의 변화에 대한 얘기지. 이런 건 다 극대극소랑 관련이 돼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뭐 fx는 t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계속 다뤘던 것들은 이런 것들이 이제 왜 이제 극대극소와 관련이 되느냐 이건 뭐 마찬가지죠. 그래서 k라고 하는 애가 뭐 한 중간쯤에 이렇게 딱 들어가야 돼. 들어가면은 이제 t보다 작을 때는 작고 이렇게 t보다 클 때는 크고. 그럼 k의 범위가 있습니다. k의 범위가 k가 제일 작을 때는 여기, 제일 클 때는 여기. 이 높이차가 8이야. 높이차가 8. 그럼 이제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t를 조금 옮겨봐요. 옮겨보면서 얘가 어떤 상황이 되는지 이제 그거를 느껴보면 됩니다. 이게 이제 극소값이라고 하는 걸로 얘네가 딱 고정이 돼 있어갖고 여기를 넘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거든. 여기가 8이 돼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포인트가 되는 건 마이너스 2 이런 거 있잖아. t가 마이너스 2가 되면은 그림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k라고 하는 애는 얘랑 이 사이에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제일 큰 값과 제일 작은 값의 차이가 이제 4가 돼. 이제 그걸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h 함수라고 하는 애가 정의가 되기로는 h 함수가 k의 최대와 최소의 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제 대충 포인트가 뭐 이제 극대극소를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을 할 거고 여기 극대극소 사이에 이제 걸려 있으면은 뭐 요런 t가 뭐 이런 데를 가더라도 어차피 얘가 걸려 있고 이쪽에 대해서도 얘가 이제 포함이 되니까 얘랑 그 사이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는 4가 되고 요거보다 이제 조금 작을 때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요만큼의 길이, 얘를 기준으로 해서 요만큼의 길이,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만큼의 길이들이 계속 들어가주면 돼. 그거를 뭐 함수로 만들면 됩니다. 대충 그림을 그리면 뭐 2차 함수의 형태, 상수 함수 이런 h, t라고 하는 데가 나오게 돼요. 여기 뭐 8에서 이제 fx를 뺀
이 형태로 이제 함수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뭐 그래서 난이도가 막 엄청 높은 건 아니야. 다만 이게 너희들이 헷갈리게 괜히 어렵게 그러니까 어렵게끔 이제 보이게 어려운 문제처럼 착각을 하게 하는 문제라서 뭐 이런 거 공략할 때 그런 포인트들만 잡으시면 돼요. 실제로 내가 이거를 그릴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F가 그려지고 얘를 그리고 얘를 그릴 수 있다 없다에 대한 판단을 하면서 이런 부등식 같은 거를 이제 직접 해보는 거지. 하나씩 하나씩 해보시면 돼요. 해설도 너무 장황하게 막 이렇게 쓰여져 있어갖고 그래서 뭐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운 거는 내가 봤을 때 13번 같은 거 아닐까 싶어. 왜냐면 이게 상황이 나도 이게 한참을 좀 헤맸는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잘 안 풀리잖아? 그러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지금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해설 보고 뭐 여기 닮음으로 들어갔네? 뭐 이렇게 이제 판단하면서 그런 형태로 이거 이렇게 푸는 거구나 하고 그냥 외워도 돼. 너무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됩니다. 당연히 이게 문제 풀이가 저절로 이제 흐름이 잘 잡혀 탁탁탁 풀리면 좋은데 이런 흐름이 탁 끊기는 것들은 그냥 외워내시면 돼요. 15번은 이게 이제 합답형이 안 나온다라고 뭐 거의 뭐 기정사실화 돼갖고 15번 형태는 뭐 다루지 않을게. 뭐 이거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21번하고 22번 중에서 21번 먼저 해봅시다. 21번 어려운 문제는 또 아닌데 이것도 자 fx는 일단 sin 파이 x 더하기 1이에요. 주기는 2짜리고 평행이동됐기 때문에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이야. gx는 0이 되다가 직선이 돼. 그러니까 gx는 약간 요런 느낌이고 이렇게 여기가 뭐 특정하게 b를 기준으로 생기는 뭐 fx는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는 상황에서 적당하게 이제 g랑 fx가 만나는 x좌표 중에서 양수 중에서 이제 크기순으로 나열한 것들을 이제 알파 1에서 알파 m까지를 이제 이름을 붙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f의 알파 1과 f의 알파 4가 같고 f 알파 5부터는 이게 변화가 생겨요. 그럼 뭔가 이제 4와 5 사이에서 변화가 생기는 거지. 함수가 뭐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게 뭐 가장 일반적인 그냥 접근 방법이 될 것 같고 f 알파 7이 1 함수값이 정해진 거니까 뭐 요거는 이제 딱 그냥 지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림을 그냥 열심히 그리면 됩니다. 뭐 한번 해보지 뭐. 오늘은 좀 일찍 끝내줄게. 지난주에 너무 늦게 끝내줘갖고 미안해. 나도 시간을 보다가 너무 늦게 끝내는 바람에 어머님들이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주기가 2니까 이걸 좀 다 촘촘하게 해야 되는데 주기가 2니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3, 4, 5, 6, 7, 8 가야 돼요. 8, 9, 10 이렇게 그리는 게 어렵진 않죠. 이렇게 이게 좀 실수가 일어나서 좀 틀리더라고 보니까. 그 다음에 11, 12까지만 갑시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12. 자,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무조건 같아야 돼. 이제 gx 그릴 거니까 양수 쪽에서 같아지는 여기 하나, 둘, 셋, 넷. 알파 1, 알파 2, 알파 3, 알파 4. 알파 1이 뭐 어쨌든 함수값 자체가 0이었으니까 4까지는 모조리 이렇게 다 같아야 되고 이제 여기서 5에서 이제 갑자기 0이 아닌 값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직선으로 바뀌겠죠. 직선으로 바뀌는데 여기에서 뭐 이제 F7이 1이 됐으니까 여기도 1이 될 수 있고 여기도 1이 될 수 있고 여기 이런 데들이 다 이제 후보가 될 수는 있어. 이 중에서 이제 F7을 어디에다가 잡을 건지를 좀 결정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8이 기준인지 8에서 뭐 이렇게 갈 건지 이제 개수를 중간에 채워주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실수가 좀 일어나. 이렇게 해놓고 여기 알파 4, 알파 5, 알파 6 이거 왜 안 맞지? 이러면 안 돼. 여기가 그러니까 5, 6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서
이게 여기 사인 함수라서 여기 알파 4라고 하는 애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이렇게 볼록한데 여기에서 이렇게 타고 올라가야 약간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 그 삼각함수 그래프가 나오면 대칭성 주기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쯤에서 하나를 더 만나. 여기서 이제 그림을 내가 너무 뾰족하게 그려서 이렇게 표현이 안 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끊고 가면서 여기 알파 5라고 하는 애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알파 6이에요. 여기 알파 7이 되고 알파 7이 돼서 1이 돼. 여기 알파 8. 이 정도만 하면 이제 문제를 푸는 거는 이제 문제 자체가 없어. 그래서 하여튼 뭐 이걸 잘 세야 되고 이거를 이제 질문을 하던 친구들이 다 하나같이 여기에서 이렇게 뾰족하게 그려갖고 알파 5를 빼먹어서 조금 문제가 생긴 이런 형태의 문제입니다. 하여튼 뭐 이게 대칭성, 주기성을 고려하시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22번도 힌트만 조금 줄게. 22번이 너무 막 이상하게 해놔갖고 이 구간별로 이걸 다 쪼개갖고 함수를 그려줘야 되는데 되게 귀찮아요. 자, 일단 전체적인 이 느낌을 한번 볼게. 최고창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에 대해서 fx가 gx가 0에서 3까지는 그냥 절대값 fx가 됐어. 그러니까 fx가 또 절대값 나왔으니까 이것도 뭐 근에 대한 얘기겠죠. 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gx라고 하는 애가 여기 앞에 이제 x 빼기 4n이라고 하는 애가 있으니 이것도 이제 근에 대한 얘기가 되겠지. 4n을 넘어갈 때와 넘어가지 않을 때에 대해서 이제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뀌는 상황이 돼요. 4n보다 작으면은 당연히 마이너스가 될 거고 4n보다 크면 플러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g를 3만큼 평행 이동한 함수가 돼요. 근데 그때 범위가 요놈이 짜증나갖고 나도 한참을 이걸 그렸는데 3n 더하기 3 이게 4n하고 충돌이 일어나. 3n하고 4n하고 그러니까 요놈이 뭔가 이제 같은 위치에 이렇게 딱 정해져갖고 그때마다 부호를 바꾸면은 좋은데 그게 아니고 대충 4n과 3n 정도로 이루어지니까 이게 약간 주기성을 동시에 띠지 않을까 뭐 그 생각을 하면 좋아요. 왜냐면 얘는 3주기인데 n에다가 1, 2, 3, 4를 집어넣으면 3씩 증가하잖아. 근데 요놈은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4씩 증가를 한다고. 4씩 증가하는 그 기준이 달라지니까 3과 4의 공통 약수, 최소 공배수라고 하죠. 최소 공배수 정도를 생각하면은 아주 좋고, 안 되면 그냥 뭐 이제 때려 넣어야 돼. 그냥 막 집어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도는 당연히 뭐지 하면서 그냥 n은 1 이렇게 시작을 해보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그냥 뭐 구간을 나눠주면서 가면 돼. 3에서 4 구간이랑 원래는 이제 전체가 3에서 6 구간을 가야 되거든. 3에서 6 구간을 가야 되는데 4에서 한번 또 부호 변화가 생기니까 4를 기준으로 해서 또 나눠줘야 됩니다. 전체는 3에서 6인데 그 중에 이제 4가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줘야 돼. 그 다음에 이거를 0에서 3까지를 가야 되는데 0, 1, 2, 3까지 그 다음에 4 그러니까 0에서 3까지가 뭔가 그림이 절대값 fx로 그려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다음 구간에서 얘네 부호가 뭔가 이제 이게 절대값 fx로 계속 고정이 돼서 계속 그려지는 게 아니고 또 4를 기준으로 해서 부호가 또 바뀌고 여기 또 넘어가면은 7, 8 그러니까 여기 요놈하고 요놈이 위치가 좀 달라지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4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부호가 바뀌고 얘는 또 8을 기준으로 또 부호가 바뀌어요. 그럼 또 이제 10, 11, 12까지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서 다시 여기 n이 0 n에다가 0 집어넣었을 때랑 12가 됐을 때 이제 정확하게 처음 시작한 모양대로 다시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래갖고 12까지를 다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이에서 이제 구간이 이제 나눠지는 형태로 막 이제 조사를 해야 돼. 자, 거기까지만 해줄게. 자, 그냥 그대로 쓰면은 요때는 gx라고 하는 애가 g에 이게 4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g에 x 빼기 3이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로 들어간다는 얘기야. 뭐 이렇게 되면은 굳이 쓰면 마이너스 f에 x 빼기 3이 되겠지.
절대값 fx였는데 세 칸을 가면 뭐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쪽은 gx라고 하는 애가 g에 그냥 x 빼기 3이 됩니다. 여기는 양수가 돼서. 그럼 얘는 절대값 f의 x 빼기 3이 돼요. 이렇게 돼. 자, 연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얘네들을 이어줘야 되는데 이어주기 위해서 이제 3 기준으로 3의 오른쪽 왼쪽에서 오는 애들을 이제 조사를 해줘요. G의 3의 오른쪽과 G의 3의 왼쪽에서 오는 애랑 G의 3이 같아야 돼. 연속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집어넣으면은 G의 3의 오른쪽에서 오는 애는 이쪽 함수고 이쪽 함수가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 F0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오는 거는 여기 0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F0은 F3 여기도 잠깐만 이게 세 칸 갈 때마다 또 같아져야 되니까 3에서 또 같아지고, 3의 왼쪽에서 오는 애는 여기에 있는 처음에 이제 여기서 나온 이쪽으로 집어넣어주면 되겠지. 그럼 이게 절대값이 같은데 이게 음수가 나올 수 없으니 얘도 0이어야 되고 얘도 0이어야 돼요. 이런 상황으로 해주면 됩니다. 또 4에서도 또 연속이 돼야 되죠. 그럼 4에서도 연속이니까 또 연속 상황이니까 또 결국에는 F4는 또 0. 이 조건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뭐 나오면은 F1도 F4가 아니구나. F4에서 연속이 되니까 F1이 0이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근이 0에서 근이고 1에서 근이고 3에서 근이고, 그 다음에 이제 n이 2에 대해서 또 한 번 또 조사를 한 번 더 하면 여기에서 요놈이 또 근이 나와요. 여기서 F2가 또 0이 되는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4차함수가 뭐 이렇게 그려지는데 얘가 절대값이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져. 절대값이라서. 그래서 요놈을 가지고 이제 그 다음 구간으로 넘어갈 때, 그다음 이쪽으로 넘어갈 때는 마이너스가 붙잖아, 절대값에.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졌던 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거는 그대로 그려지죠. 이렇게. 그럼 다음 세 칸으로 갈 때는 이 8을 기준으로 앞에 있는 것들의 부호가 바뀌어요. 여기 세 칸을 넘어갔는데, 왜냐면 이 8을 기준으로 해갖고 중간에 이제 부호가 양수함수가 또 바뀌니까 이렇게 됐던 게 다시 여기서는 플러스가 되고, 이렇게 됐던 게 마이너스가 되고, 이쪽은 8에서 9는 또 다시 양수가 되고, 이런 식으로 다시 계속 맞춰줘야 돼. 조금 귀찮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게 뭐 출제 의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절대값 함수니까 근이다 이거 하나랑, 그 다음에 뭐 어차피 뭐 개형 추론이고 주기성, 뭐 그 다음에 부호 따지는 거, 사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물은 게 이제 미분 개수에 대한 문제가 나왔으니까 미분 문제구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미분 불가능한 점, 뾰족한 점, 이런 애들을 찾는 거지. 이런 애들. 그 다음에 뭐야, 여기 미분 불가능 1, 2, 5, 6 이쪽에서는 또 찾으면 또 안 나와요. 뭐 요 정도만 힌트를 줄 테니까 뭐 이건 해봐야 돼. 이렇게 요 정도만 얘기를 합시다. 자, 그 다음에 8회의 이제 수원수투 쪽을 또 한번 볼게요. 뭐 8회도 막 난이도가 어마어마하게 높고 그런 건 아니라서 13번이 뭐 생각보다 어렵진 않고, 13번도 그냥 뭐 정의대로 풀면 별건 없고요. 13번이 해설이 좀 이상한데 뭐 어쨌든 그냥 정의대로 그냥 푸시면 됩니다. 첫 줄에 뭐 이상한 말이 들어가 있었고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다음에 14번 정도는 해볼까? 14번은 해봅시다. 14번 한번 풀어보자. 예의상 그냥. 14번 해봅시다. 자, 2 이상의 자연수 n과 함수 fx가, 자, 일단 대충 느낌이 256 기준으로 fx는 전분선 256이 될 거고 마이너스 2에 x 더하기 1, 그냥 뭐 뒤집혀 있는 뭐 이런 형태의 이제 함수가 되겠죠. 자, 대충 뭐 여기다 7인가? 7, 8, 7 집어넣으면 8, 7 집어넣으면 뭐 0이 되는 이런 상황 정도 되겠네. 그 다음에 fn의 n제곱근이라고 했으니까
뭐 1부터 잡아내면 뭐 어떤 함수값들이 뭐 이렇게 나오겠죠. 2도 나오고 뭐 이런 형태 느낌이 될 겁니다. 자, fn의 n 제곱근이니까 뭐 정의대로 쓰면은 이렇게 쓰게 될 거고, n 제곱근 중에서 마이너스 2 이상 4 이하의 실수가 오직 하나 존재해야 되도록. 그러니까 이것도 뭐 여전히 짝수 홀수 이렇게 나눌 거고, 짝수가 되면은 뭐 두 개가 나올 수 있는데 뭐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하나만 나오도록 해야 되는, 요걸 이제 조절을 해야 될 거고, 뭐 홀수가 되면 그냥 하나가 나오니까 편하겠죠. 그럼 일단은 홀수 먼저 가봅시다. 쉬운 거부터. 홀수가 되면은 이제 n 제곱근 중 마이너스 2 이상 4 이하의 실수가 하나가 나와야 돼요. 실수는 뭐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이렇게 되면 뭐 n f n의 전체 n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얘가 구간이 2 이상 마이너스 2 이상이고 4 이하, 전체에다가 n 거듭제곱을 하면은 2의 n이 될 거고, 홀수니까 부호는 유지가 되겠죠. 그리고 이게 실수가 일어나서 뭐 틀리는 경우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걸 풀어야 됩니다. 뭐 방법이 없어요. 그냥 풀어야 돼. 하나만 보여줄게. 요거 하나만 풀어봅시다. 여기다가 그냥 집어넣으시면 돼요. 256에 2에 n 더하기 1이 2에 2n이라고 쓰죠. 풀어내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어. 뭐 해서는 이제 2의 n으로 나눠갖고 이제 정리를 했는데 뭐 별건 없습니다. 이걸 만족하는 n 자연수만 찾아내면 되는 거니까 오른쪽으로 넘겨갖고 2의 n으로 묶어서 2의 n 더하기가 돼요. 더하기 2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해서 이걸 만족하는 n을, 이게 어차피 뭐 증가함수가 될 거니까, 증가함수니까 256보다 큰 n의 값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대충 2 집어넣으면 2의 제곱, 2의 제곱이니까 뭐 숫자가 너무 작고, 256보다 크려면은 이게 이제 8, 2의 8승을 넘어가면 되죠. 그럼 n이 4일 때부터 성립해요. 5, 6, 뭐 다 성립하니까 여기서 결과는 n은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찾아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면은 n이 아마 8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근데 여기서 또 속으면 안 돼. 이게 n이 뭐 이제 4에서 8인데 이걸 다 해버리면 안 되죠. 최초에 시작한 게 이제 n이 홀수였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n은 5랑 7밖에 안 됩니다. 항상 이 근 문제를 풀 때는 낚여서 이제 계산 실수하거나 아니면 짝수 홀수 헷갈리거나 뭐 이렇게 틀리는 이제 경우가 많으니까 계속 긴장을 해야 돼. 그리고 풀고 나서 항상 의심하라 그랬지. 풀고 나서 나온 답이 아니다 생각하고 다시 봐야 돼요. 이거를 정말 꼼꼼하게 잘 풀어내는 성격이면 모르겠는데, 자 이제 뭐 해봅시다. n이 짝수일 때 또 해봐요. 근이 한 개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지. f에 n이 0이 돼버리면 돼. 이게 0이 돼버리면은 어차피 x는 0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 뭐 제가 0이 되는 그 상황이 fn이 0이고 여기다 0 집어넣어서 7이라는 근이 나왔는데, 여기 또 7을 써버리면 또 큰일 나는 거죠. 이건 안 되지. 왜냐면 짝수로 시작을 했으니까 안 돼. 그래서 이제 fn이 양수, 음수는 어차피 안 나오니까 양수 부분에서, 여기가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이야. 이 문제를 만든 사람의 의도가 이제 들어간 거죠. 두 개가 나오지.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가 이제 배제가 돼야 돼. 그러려면 이제 마이너스 2에서 4 이하의 상황이 되려면 요놈하고 요놈이 어쨌든 대칭 상황이란 말이야. 양의 실수 하나, 음의 실수 하나. 그러면 이걸 이제 뭐 이렇게 0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좋죠. 얘를 0으로 놓고 이제 마이너스 2랑 4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만큼의 구간 안에서 한 개만 성립하도록 하려면, 예를 들어서 얘가 이 위치가 여기에 딱 들어가면은 얘가 이쪽으로 들어가니까 이 구간 안에 두 개가 성립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 그래서 이거를 한 개만 성립하게 하려면은 얘가 이 구간 안에 들어가. 얘가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 구간에 들어가니까 이쪽에는 이제 만족하는 애가 없죠. 그래서 딱 한 개만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또 마이너스 이제 2에서 4 안에 들어가면 되는데, 뭐 여전히 항상 이런 문제는
이 등호에 문제가 있어요. 이게 4가 들어가도 되나? 이제 그 고민을 해보시고, 여기는 4가 들어가도 돼. 근데 여기는 2가 들어가면 안 되죠. 왜냐면 2가 들어가는 순간에 얘가 이렇게 되면 얘가 요게 딱 찍히면서 마이너스 2랑 4 사이에 이제 두 개가 성립하니까 여기는 들어가면 안 돼. 요거랑 요거를 다시 한번 또 풀어줍니다. 뭐 열심히 풀어주시면은 여기서 나오는 게 n이 4랑 6이 나와요. 뭐 하여튼 제곱근에 대한 문제는 이제 몇 년 전에 평가원에서 난이도를 한번 딱 올려놓고 거기서 난이도가 고정이 됐는데 수능에서는 어려운 문제가 아직 안 나왔어. 그래서 언제든 요 제곱근에 대한 문제가 어렵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난이도는 연습을 많이 해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15번도 합시다. 15번. 이것도 오늘 푼 거 그 테스트로 봤던 거 있죠. 22번하고 약간 느낌이 비슷한데 이놈이 왜 양수여야 되지? 음수여야 되지? 약간 그런 판단을 할 때 똑같은 건 아니지만 애매한 느낌이 비슷하게 있어요. 자, 봅시다. 15번 최고창의 기수가 1인 3차 함수를 잡아야 되고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gx가 있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가 음수가 됐을 때는 gx가 일단 2에서 x의 ft 일단 얘를 적분한 거니까 4차 함수가 기본이지. 4차 함수가 기본이 되는데 g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 절대값을 씌우는데 함수가 달라졌죠. 3에서 x의 ft 함수가 달라진 거는 요놈을 평행이동한 게 요놈 이렇게 되는 거지. 왜냐면은 이거를 라지 fx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 있는 애는 라지 fx 빼기 3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 함수를 요놈을 라지 fx로 잡아도 되고 뭐 바꿔서 생각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라지 f3이 0이 돼야 돼. 이게 연속 함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절대값으로서 얘랑 얘가 이제 근을 갖는 입장에서 절대값 부분에서 이제 연속이 돼야 되니까 이게 양수함수가 나눠질 때 함수가 바뀌잖아. 그럼 양수함수가 나눠지는 그 상황에 여기에서 2, 그러니까 라지 f 2는 0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3차 함수를 적분한 4차 함수에 대한 근이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3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돼야 돼. 3은 당연히 0이 되니까 G3도 0이 되는 거고, 이게 그래서 F3이 0이 돼버리면은 요놈 라지 fx를 그냥 절대값 씌운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2와 3이 이제 근인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gx라고 하는 애가 g0에 말이 또 이것도 희한해. 얘네의 실근이 4분이다. 그러니까 얘를 해석할 때 뭐 이렇게 표현을 해놨을까 나도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근이 일단 오직 4 하나. 그래서 요 놈도 해석해야 되고 요 놈도 해석해야 돼. 해석이 두 개야. 오직 4 하나다. 자, 그럼 4를 집어넣어봐. 4를 집어넣는 순간 G0이 0이 돼요. 그치? 4를 집어넣으면 4 같아져서 없으니까 G0이 돼. 이게 0 뭐지? 이러거든. 이러고 나면은 다시 자, Gx는 G0이 0이니까 없어져서 G4의 근이 하나만 돼야 돼. 그러니까 기본 개형이 4차 함수인데 4차 함수 대충 그려놓고 이게 절대값은 나중에 따지고 거기에서 이게 근이 하나가 나오려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4에서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야. 이걸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뭐 항상 이런 해석은 이런 상황에서의 근이 이제 뭐 몇 개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이건 다 극대극소랑 연결이 된다 그랬어요. 자, 하여튼 뭐 이제 대충 4차 함수를 이제 잘 만들어주면 되는 거라. 그 다음에 잠깐만 또 뭐가 있지? 이제 뭐 근은 다 나왔지. G0이 0이고 G0이 0이면은 라지 F0이 0이라는 얘기야. 라지 F0이 0이고 뭐 근이 뭐 줄줄이 다 나오네요. 라지 FX를 일단 대충 그려. 0과 2와 3과 4도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은 X좌표만 이렇게 했을 때는
0, 2, 3, 4 이게 다 중요한 상황이고 0과 2와 3은 근이야. 그치? 여기서 뭐 대충 뭐 이런 느낌으로 가고 4에서는 왠지 이제 극소가 되면은 될 것 같은 이런 상황으로 이제 그림은 거의 다 해결이 된 겁니다. 마지막 이제 결정만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4차 함수 개형상 사실은 이거를 이제 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려지지는 않아요. 이거를 이제 조사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라지 fx라고 하는 데가 fx가 최고차의 개수가 1의 3차 함수니까 라지 fx는 4분의 1로 시작을 할 거고 x, x 빼기 2, x 빼기 3 뭐 여기 있는 근이 뭔지 모르니까 알파로 세팅을 하고 라지 f 프라임 4라고 하는 애가 0인 이 극소로 일단 해석을 해. 이러고 나면 이제 알파를 구할 수가 있어. 근데 알파가 그렇게 썩 좋은 숫자는 아니에요. 7분의 32 이렇게 나와. 자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이제 해야 돼. 뭘 해야 되냐면 여기에서 대충 여기서 뭐 한 1 정도 한번 집어넣어보고 그 다음에 4를 한번 집어넣어서 얘네 함수의 값이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1을 집어넣으면은 사실 1은 아니지만 기울기가 0인 점이 하도 개떡같아갖고 그러니까 기울기 여기 기울기가 0인 점을 이제 인수분해를 하면 이상이죠. 그래서 대충 하나 찍는 거야. 여기서 1을 찍어서 라지 f에 1을 작업을 하면 14분의 25가 나오고 여기 4를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8분의 7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얘가 절대값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가 않고 이게 이렇게 그려져요. 요런 느낌으로 그려져. 하필 이렇게 그려져.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절대값으로 이제 위로 올려버리는 구간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자 일단 뭐 x를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플러스 무한대가 되니까 이쪽 구간은 뭐 아무 문제 없어. 뭐 이렇게 잡을 거고 이쪽도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도 이렇게 잡힐 거야. 이거 함수를 이제 뒤집어 주는 게 이제 근에서 뒤집어 주게 되는 거고 절대값. 그러니까 양수 음수로 나뉘어졌을 때 이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를 집어낸 건데 여기가 4에서는 이제 극소를 만드는 게 아무래도 좋을 테니까 뭐 이렇게 작업을 하고 이렇게 가고 얘는 위로 올려주는 게 좋죠. 이걸 회방으로 오면 안 되잖아.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이렇게 되는 게 이제 gx의 개형이 될 겁니다. 그래서 gx가 양수로 된 이 부분은 절대값, 라지 fx를 절대값을 붙여서 이렇게 양수로 오는 부분은 이렇게 된 거고 이제 음수로 된 부분은 그냥 fx예요. 라지 fx. 그 음수로 된 부분 여기 있지. 여기는 음수로 됐어. 뭐 양수로 된 부분은 그냥 뭐 여기 양수로 해버리면 되는 거거든. 그렇죠? 이게 gx의 개형입니다. 약간 느낌이 좀 여태까지 풀던 거랑은 좀 다른데 항상 뭐 같은 이제 결론이 있지. 같은 결론은 절대값 함수는 근이다. 항상 계속 그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값이 나왔을 때 무조건 근부터 시작하고 들어가면 손해는 없어. 절대값인데 근을 안 다룬 거는 수능 문제 단 한 문제 존재합니다. 딱 한 문제. 아닐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수능 역사상 딱 한 문제라서 일단 절대값 나오면 근을 의심하시는 게 가장 제일 좋아요. 자 넘어가서 21번도 합시다. 21번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게 뭐지? 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느낌이 올 수가 있어서 그래서 나도 이제 수능에 가까워지면은 이제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너희들한테 이제 계속 연습을 시켜야 될 부분이 익숙한 부분을 연습시키는 게 안정도가 올라가는데 사실 제일 어려운 고난이도 문항에 대한 이제 문제를 맞추는 성공률 이건 좀 떨어뜨리거든. 그렇다고 해서 그냥 좀 되게 독특한 문제들만 풀어내면은 수능 가서 이상한 점수를 받아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운대고 애들이 막 그래. 그냥 막 모의고사 같은 거 막 집에서 풀고 할 때는 다 맞거나 하나 틀리던 애들이 수능 시험장 가면 이상하게 막 이상한 점수를 받아. 70점대 점수를 갑자기 막 받아오거나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모의고사를 나는 이제 5문제, 뭐 그 보수적으로 봐갖고 6문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문제를 잘 풀 수 있다라는 믿음에서 사실 그런 공부 방법을 채택을 하는데
이게 꼭 그렇지는 않아. 한 달 정도를 막 모의고사를 연습을 할 때 그쪽만 이제 연습을 하면 이게 안 좋은 일이 좀 벌어져요. 그래서 고난이도 문항 쪽에 집중을 하는 것보다는 아예 그냥 진짜 뭐 모의고사를 뭐 격일로 이렇게 가면서 풀타임으로 연습을 하면 아무 문제 없거든. 근데 그건 문제가 없어. 왜냐면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다 하는 거니까. 근데 이거 골라갖고 문제를 모의고사를 이제 막 푸는 이런 형태가 되면은 내가 모르는 문제 쪽으로만 파고드니까 거기서 이제 약간 이제 예전에는 잘하던 그 영역이 서서히 무너지는 부분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계속 얘기하지만 시간을 맞춰서 제한된 이런 틀 안에서 보는 거는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해야 되니까 우리 토요일에 하고 있으니까 토요일에 해서 시간 제서 하는 것들은 수능 때까지 수능 바로 직전까지는 계속 하시고 집에서 혼자 안정된 상태에서 모의고사 푸는 건 이거 점수 인정이 안 돼. 너희들 알겠지만 어느 정도까지 인정이 되냐면 예를 들어서 독서실에서 친구랑 모의고사를 같이 이제 시간 제고 푸는데 바꿔서 채점하는 거 정도까지는 인정이 돼요. 바꿔서 채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이게 혼자서 풀면은 중간에 포기도 빠르고 아 이거 안 풀릴 것 같아 하고 그냥 포기를 해버리거든. 근데 이제 바꿔서 채점했을 때 약간 자존심도 걸리기 때문에 해운대고 애들이 그런 걸 되게 잘해요. 지들끼리 모여갖고. 그래서 그런 정도가 되지 않는 이상은 시간에 대한 제약에 대해서는 다들 이게 약간 스스로 약간 허용 범위가 조금 넓어갖고 많이 봐줘. 모의고사를 풀 때.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맞춰서 할 수 있는 시간 딱 한 번과 그 다음에 약간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내가 모르는 파트만 좀 골라 푸는 거 그런 정도 모의고사 연습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이제 한 번에 대한 연습은 꼭 하세요. 자 어쨌든 21번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자 일단 fx가 주어져 있습니다. fx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뭐 그래프 그리는 건 난이도가 없으니까 생략을 하고 뭐 극대극소 이런 점들 찾아서 보시면은 0과 2에서 극대극소값 여기는 함수값 자체가 좀 중요해서 얘네들을 다 찾아내셔야 돼. 그리고 구간이 여기서 마이너스 2에서 1이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의 값도 찾아서 잡아줘야 됩니다. 여기는 a 더하기 8이 나오고요. 뭐 이런 값들 다 찾아주시면 돼. 4분의 5가 나오고 a가 나오고 a 빼기 8 이렇게 돼. 자, fx의 그래프는 일단 a만큼 평행 이동을 했지만 뭐 어쨌든 a를 다 걷어내도 뭐 a가 지금 8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함수값 자체가 전부 다 양수. 그러니까 이렇게 x축이 한 요 정도 있겠죠. a가 8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0이 되진 않아요. 자, 하여튼 뭐 이런 정도를 분석을 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이 구간 안에서 일단 y는 fx분의 1. 사실 얘는 별거 없습니다. 최대 최소에 대해서는 이 구간 안에서 이게 그냥 역수가 된 거니까 제일 큰 값은 제일 작아질 거고 뒤집으니까 제일 작은 값은 제일 크게 될 거니까 그걸 바꿔주면 돼요. 자, 근데 요 놈을 이제 작업하는 게 이거 어떻게 하지? 합성은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수투에서는 이런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을 때 합성 그래프로 들어가시면 큰일 나요. 망합니다. 근데 미적분은 이거는 이제 합성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되는 거고 수투에서는 무조건 치환이야.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무조건 얘를 t로 치환을 해요. 그래서 x의 범위가 마이너스 이제 2에서 1까지를 제곱을 하면 이것도 실수하면 안 돼. 1에서 4가 되네 이러면 안 돼요. 중간에 0이 껴있어. 그래서 요 범위로 바뀌게 됩니다. 그죠? 0이 중간에 있어. 자, 그래서 0에서 4까지 범위 안에 이 t를 집어넣은 거니까 그래서 0에서 4 사이에서 얘네들의 값의 최대 지수를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별거 없습니다. 자, 하여튼 뭐 이때 최소는 a 빼기 8 이렇게 되겠네. 최소값이 같다. 이거는 뭐 잘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거 되게 귀찮은데 21번도 그냥 방향을 잡아줄게. 이거 풀면은 뭐 삽질하다 보면은 한 20분은 그냥 갈 것 같아갖고. 자, 첫째 항이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강한 조건이죠.
그리고 이게 조건이 중간에 나도 좀 헤맸는데 일단 조건이 A2라고 하는 애가 A1 빼기 2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AN 더하기 2가 둘 중에 하나예요. AN 더하기 1 빼기 2가 되거나 N이 되거나. 근데 이게 두 칸 차이에 대해서, 한 칸 차이에 대해서 이걸 만족을 해야 됩니다. 이걸 따지는 게 상당히 귀찮더라고. 이게 다 따져줘야 돼갖고 상당히 귀찮아요. 하여튼 근데 올해 수능에서는 6평 기준으로 했을 때 6평하고 당연히 9평보다는 이런 수열에 대한 문제는 더 어려워질 거고 6평보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걸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문제를 무조건 풀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시험장 안에서 내가 얘를 풀 거냐 말 거냐 그 결정을 진짜 잘해야 된다는 얘기. 잘못 들어갔다가 시간을 20분 썼는데 풀긴 했는데 그러면서 점수가 다른 문제 못 풀고 뚝 떨어지면은 이거는 진짜 더 큰 일이 벌어지니까 그 결정을 평상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조건이 또 있는데 AM이라고 하는 애가 8보다 작을 때 8 이하의 모든 자연수 M이구나. 얘가 M 빼기 2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서 뭐다 써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모양이더라고요. 이렇게 된 거. 그쵸? 여기 이제 A, M 자리에다가 M 더하기 2를 집어넣으면은 M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M에다가 8을 집어넣으면은 8 이하의 숫자가 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애가 6보다는 6 이하의 숫자를 집어넣게 되고 이게 모양이 이제 같으니까 근데 결국에는 다 써서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A8이 6이 아니어야 되고 이거 다 써야 되더라고.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다 확인을 해야 돼. 그래서 결국에는 다 써갖고 이거를 쭉 나열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확인을 또 해야 돼요. A4라고 하는 애는 2가 아니어야 되고 A3이라고 하는 애는 1이 아니어야 되고 A2도 0이 아니어야 되고 A1이라고 하는 애도 마이너스 1은 안 됩니다. 이건 뭐 절대로 안 되죠. 이건 안 되는 거는 뭐 첫 번째 항이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얘기고 하여튼 뭐 요거를 마지막에 다 정리를 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가야 돼? 8 이하라고 했으니까 A2라고 하는 애도 나왔고 그 다음에 A9가 7이라고 했으니까 뭐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부터 A9라고 하는 애부터 끌고 내려가야 돼. A8 해야 됩니다. 와 이걸 어떻게 첫 번째 항까지 가지라고 하지만 한 2번 정도만 하면 이게 좀 느낌이 와. 요거를 풀었을 때 이제 이만큼을 이제 거꾸로 더하는 거죠. 9가 되든지 아니면은 이제 요걸 잘 봐야 돼. 위에 이게 이제 요렇게 그러니까 잠깐만 여기에서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 얘가 되든지 아니구나 7에서 위의 조건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위의 조건으로 가면 헷갈려라. 이게 8이 돼야 되지? A8이 3, A7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잠깐만 그다음에 뭘 봐야 되는 거니? 이렇게 A9가 이게 7이 됐으면 이 7이 여기 들어갔는데 여기도 뭘 쓰지? 여기도 뭘 써야 되는 거지? 상황은 A8이 3에 A7
이렇게 돼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뭐 6보다 작은 수 잠깐 이 초반 시장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 여기 뭐가 들어가니? 잠깐 뭐가 있나? 일단 A8은 6이 되면 안 되고 A7이라고 하는 애가 A7을 가지고 A8을 정의를 해줘야 되는 거지. 거꾸로 올라와야 되겠네요. 여기서 이렇게 타고 간다고 한다면 얘가 일단 11이 11은 뭐 될 수 있는 거고 A7은 문제가 없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자꾸 버퍼링이 걸리지? 여기 있는 애가 5가 되면은 안 돼. 그치. 여기 있는 애가 얘가 되면 안 되니까 얘밖에는 안 될 거고. 그러네. 그냥 뭐 이렇게 쭉 타고 가야 되네요. A6이라고 하는 애는 그냥 뭐 계속 2씩 뭐 증가를 시켜줘서 하여튼 뭐 이런 관계가 안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 13이 되고 이렇게 쭉 가면은 A의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 파트로 오게 되면 A8이라고 하는 애가 정의가 되려면 A7에서 가야 되는 거지. A7 빼기 2로 여기 8이 6이 되면 안 되니까 여기서 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여기도 A6 빼기 2가 돼야 되고, 뭐 그냥 뭐 이게 이렇게 돼야 되네.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조건들을 이제 막 만들어 갖고 이 조건도 만족시켜야 되고, 요거를 만족시키려면은 여기서 이거 풀어야 되니까 A7 빼기 2가 3A7이 돼야 되는데, 넘어가면 A7은 마이너스 1보다는 작은 이런 숫자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되려면은 또 조건이 뭐 요 상황이 돼야 되니까 얘가 1이 되려면 헷갈려. 맨날 헷갈려. A7이라고 하는 애가 이게 여기 이렇게 되려면 A7 이쪽으로 가는 게 얘가 돼야 되니까 A7이 3A6이 돼야 되는데 A7이 이놈이 A7이니까 A6 대신에 A7 더하기 2를 하게 될 거고, 여기 6인데 넘어가면 마이너스 2A7이 되고, A7은 마이너스 3보다는 크다. 그 다음에 뭐 계속 2씩 빠지는 형태가 되거나 자연수가 되니까, 뭐 첫 장이 자연수인 상황에서는 뭐 정수 구조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 구조 안에서 일단 A7이 마이너스 2일 때랑 3일 때로 두 개의 케이스를 나눠야 되고, 이 두 가지 케이스로 이렇게 쭉 타고 갔을 때
잠깐만, 모든 A의 값을 하고 있구나. 그럼 다 해야 되네요. 아니, 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서 이제 거꾸로 이제 쭉 타고 가는 게 이제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잡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았을 때 이렇게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 이게 중간에 혹시라도 탁 하고 이 중간에서 같아져 버리면 또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뭐 시간을 좀 많이 써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뭐 이 정도만 봅시다. 너무 싫어. 자, 일단 뭐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미적분 한번 들어가 봅시다. 미적분 문제가 일단 7회부터 갈까요? 7회부터 가면은 뭐 그래봐야 또 7회, 28, 29, 30 뭐 이 정도 해야 될 것 같은데 28번부터 해봅시다. 28번. 잠깐만, 시간이 10시 7분이니까 오늘은 11시를 안 넘길게. 아마 안 넘어갈 것 같아요. 자, 28번부터 봅시다. 이거 뭐 우리 지난번 추석 특강 때 했던 거라서 한번 해볼게. 이게 뭐 막 엄청 어려워 보이지만 결국에는 적분해서 마지막에 구하라고 하는 요 y는 알파에서 x의 ft dt 이게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가 4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근의 개수 찾으는 얘기거든. 요거 풀라는 얘기야. 이거의 근의 개수가 4개 나오게. 우리는 뭐 요거 부등식도 했고 방정식도 다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래프만 예쁘게 뭐 그래프도 잘 그려놨어. 그럼 뭐 문제가 되게 친절하네요. 아우, 그래프 어떻게 그리지? 이 볼록볼록한 게 일단 4개. 대충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랑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2파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3파이. 아래로 볼록했다가 위로 볼록. 얘는 k 마이너스 k의 사인의 음수가 되면은 2x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는 여기는 2파이, 그 다음에 3파이까지는 k의 사인의 양수로 나니까 4x가 나올 거고, 이게 2번의 주기가 들어가네. 이렇게 이 정도가 되네요. 자, 얘를 기반으로 해서 적분을 해야 돼. 적분을 하면 뭐 여기 면적 많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이런 상황이 되겠지. 자, 여기부터 가봅시다. 여기는 숫자가 2죠. 그러니까 그래서 요거를 기억을 해주는 게 제일 좋아. 여기가 sin x가 됐을 때 여기 면적, 반쪽 면적이 1이거든. 그래서 이게 ax가 되면 여기가 a분의 1이 된다. 반쪽. 4분의 1 주기지. 요만큼이 a분의 1이 되니까 기본적으로 얘는 여기가 2분의 1이 돼요. 근데 요만큼 하나짜리니까 이제 여기가 1이 될 거고, 이만큼 요렇게 하나가 1이 될 거고, 이게 이제 음수로 나왔고 이 앞에 k가 붙어 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k가 될 겁니다. k가 될 거고. 그 k만큼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해주면 돼요. 뭐 이제 얘를 적분을 해야 되니까 대충 x축을 뭐 시작점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뭐 대충 이 정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감소하는 거를 이제 그려주면 되지. 감소했다가 다시 올라가고 요만큼의 높이가 k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을 이제 가야 되는데 이쪽이 마이너스 사인 그 다음에 코사인 x인데 절대값을 씌웠고, 기본적인 거는 여기 이제 2가 되면은 이제 200의 공식으로 얘를 만들기가 좋지. 그래서 얘를 2분의 1의 사인 2x로 이렇게 바꿔서 보는 게 좀 더 낫죠. 여기에 2가 되면 마찬가지로 뭐 여기 2가 되면 여기도
한쪽이 2분의 1. 그러면 하나당 이제 1이 되는데 여기 앞에 2분의 1이 있으니까 요거 하나당 2분의 1씩 내려가는 거야. 그럼 2분의 1씩 내려가는 게 8개야. 그럼 4만큼을 내려가게 되겠죠.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게 여기까지 쭉 내려가는 게 4만큼을 내려갑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4예요. 뭐 별거 없죠. 그 다음에 여기도 4니까 한쪽 면적이 여기 4분의 1, 여기도 4분의 1 하면 2분의 1인데 앞에 K가 있으니까 2분의 K만큼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돼. 여기서 2분의 K만큼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뭐 이런 상황이 됩니다. 대충 그림이 뭐 이런 정도가 돼요. 자, 근데 어딘가에다가 이제 선을 하나를 집어넣어갖고, 왜냐면 이게 라지 fx 그래프인데 뭐 x축이 결정이 안 돼 있어. 자, 하여튼 뭐 이렇게 라지 fx는 라지 f가 이게 4개의 근을 가져야 돼. 4개가 특수한 상황이라 그랬지 몇 개 이런 거는 다 극대 극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극소를 여기를 잡고 이렇게 쭉 그어봐. 아, 이거 2개밖에 안 되는데 가 아니고 이걸 강제로 맞추는 거지.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면 돼. 이렇게 올라오면 돼요. 이게 2분의 K만큼이 된 거니까 여기 K 더하기 2분의 K 더하기 4가 되면 돼. 되게 쉽지? 이 정도 문제는 이제 수능 역사 20년, 그러니까 뭐 더 오래됐지만 이런 문제가 최초에 나온 이후로 20년도 안 돼서 그냥 한 2016년인가? 그때쯤 이제 조금 어렵게 이런 사인, 코사인에 대한 면적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런 형태가 최초에 등장을 하고 나서 뭐 유사 문항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작년에도 이제 나왔고, 작년에도 기출문제로 9평이었나? 적군이니까 9평이었겠지. 우리 뭐 추석 특강 때 했던 것처럼 이런 형태가 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왜냐면 9평 때 이게 안 나왔거든. 9평 때 안 나와서 수능에 나올 확률이 더 높아졌어요. 자, 하여튼 뭐 이렇게 가시면 돼요. 전체 방향은 이 정도. 근데 마지막에 계산도 조금 더 해야 돼. 코사인 알파 이 값도 구하셔야 되고, 이게 이제 핵심이죠. 이만큼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이런 상황이 이거를 맞추려면은 나도 몇 번 시도해봤어. 뭐 이렇게 왔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도 해봤고 이거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극대 극소를 의식하면서 맞춰놨을 때 그때 뭔가 좋은 일이 벌어진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 또 해봅시다. 자, 요거 29번 스타일 있지. 사실 뭐 그냥 모의고사로 나도 퉁치려고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이제 휴일이 있잖아요. 휴일 원래 이틀 정도 잡고 가려고 했는데 이틀은 나도 너희들 시간을 너무 많이 뺏는 것 같아갖고 하루 안에 그냥 결정을 냅시다. 그래서 뭐 잠깐만 미리 얘기를 하면 10월 3일이에요. 10월 3일 오전에 9시부터 1시까지 해갖고 29번 스타일 있지. 요 스타일만 한 50개 공략해서 그냥 모르겠어. 너희들이 요 문제를 보면은 아마도 수원수투에서 시간이 좀 남으면은 건드릴 수는 있을 건데 결국 시간이 못 남으면 이 문제마저도 날려버리게 되거든. 근데 그건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래도 어쨌든 수원수투에서 시간이 조금 땡겨서 남는 상황을 가정을 하고 29번 딱 요 급수 문제, 수열의 어쨌든 급수 문제와 관련된 거 요거를 그냥 마지막 정리를 합시다. 그냥 진짜 한 50문제쯤 풀면 딱 보고 그냥 찍는 능력이라도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뭐 계속 얘기해 왔지만 이 문제를 수능날 풀어야 된다라는 느낌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특정 난이도를 한 번에 막 경험을 하고 나면 수능날 기준이 생길 거야.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빨리 버릴 수 있는 전략이 생겨. 그래서 그런 기준을 잡는 거는 되게 좋은 거예요. 전략에서 공부를 해서 버리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니야. 가장 먼저 버릴 문제를 너희들이 선택하는 게 그 선택이 진짜 중요합니다. 안 어려운데 버리는 경우가 진짜 이게 정말 피를 토하면서 1년 내내 진짜
후회할 일이거든. 재수를 한다는 가정하에서 제일 쉬운 문제를 시간만 있었으면 풀었을 텐데 뭐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고 이제 그런 기준이라도 생겼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29번 가볼게. 29번은 그래서 이게 몇 문제 하다 보면은 느낌이 좀 와서 어려운 문제 절대 아니야. 자, 일단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 식이 나왔을 때 뭐야?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렇지? 그래서 식분석을 할 때 이런 형태로 일부러 너희들 뭐 계산하라고 해요. AN이 그래서 2의 3 빼기 N 감소, 그 다음에 2의 K 더하기 N 이건 증가. 등비 수열 구조는 맞는데 하나는 감소하고 하나는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이래놓고는 합을 했는데 53이 나온대. 53이 이제 뭔가 특수한 상황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느낌이 잘 안 오거든. 이게 몇 개가, 결국에는 몇 개가 얘가 선택이 되고 몇 개가 얘가 선택이 되는지 그거 이제 결정을 내라는 얘기야. 그래서 뭐 이건 뭐 별거 없어요. 이게 적당하게 나열하면 돼. 조사를 하면 됩니다. 왜냐면 일단 얘로 계속 가지는 못해요. 왜냐면 이게 합이 여기에 있는 애가 n이 좀 커지기만 해도 이게 숫자가 확 커지고 한 6 정도만 돼도 88이 64가 돼갖고 여기 있는 53을 넘어가 버리거든. 그리고 여기도 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얘는 2만큼 계속 커지는 상황이 되니까 공비가 2분의 1 아니면 2라서 전부 다 양수야. 전부 다 양수니까 음수가 될 가능성도 없고 그냥 여기서 이제 숫자만 잘 예쁘게 가주시면 돼요. 2에 3 빼기 n 얘부터 숫자를 쓰면 여기다 n 집어넣으면 여기는 4, 2, 1, 2분의 1, 4분의 1이 되는데 시그마 무한대 AN이 정확하게 딱 떨어진 값으로 53이 나왔어. 이게 또 이제 정수 형태로 나왔다는 게 또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진행이 됐을 때 2분의 1씩 됐을 때 이거는 계산 많이 해본 사람만 알아. 1 빼기 2분의 1분의 2분의 1이 1이거든. 그러니까 무한등비 급수에서 여기 2분의 1부터 해서 여기까지 무한대를 가야 이게 1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항이 하나만 빠져도 1이 안 나와. 결국엔 무한대 쪽에서 얘를 끌고 가야 되는데 이 중간에서 뭔가 숫자가 하나 빠지면 절대로 1이 안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합친 게 전부 다 1이기 때문에 이 숫자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이 문제 푸는 게 좀 힘들지.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뭐 이런 문제를 좀 경험을 해본 사람은 느낌이 좀 와서 탁 하고 가거든. 하여튼 뭐 요게 기준입니다. 그 수능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좀 있어요. 그 수능 이제 기출 문제도 보면 약간 IQ 테스트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이 있는데 등비 수열에 대해서 뭐 이런 거 이제 나온 적 있었잖아. 2의 1이랑 2의 2랑 2의 3이랑 막 해서 이걸 뭐 더하기 빼기로 이제 부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등비 수열에서 여기 있는 2의 구승까지의 총합을 다 해도 결국 이거 하나가 크다라는 거 이거 모르면은 이제 그 문제를 못 푸는 문제가 수열에 있거든. 이런 감각이 있듯이 이것도 있어야 돼요. 뭐 이런 거는 교과서에 그냥 그대로 실려있는 예시라서 자 하여튼 여기가 1이야. 나머지 숫자를 52를 맞추라는 얘기예요. 51을 어떻게 가니? 라고 했을 때 이쪽이 2의 k 더하기 n인데 자 봐 2의 k 더하기 1이고 2고 k 더하기 3이고 2의 k 더하기 4 뭐 이 정도만 해봅시다. 자, 뭐 찍어내는 능력은 이거는 뭐 운이 좀 따라줘야 되는 거라서 또 자연수 K가 문제야. K를 뭘 잡아야 되니? 했을 때 이 느낌이 안 오면은 뭐 어쩔 수 없어요. 자, K에다가 1을 집어넣습니다. 1을 집어넣어서 가면은 숫자가 4, 8, 16, 32 뭐 여기서부터는 얘를 선택했다고 하고 뭐 얘네 다 더해봐야 52가 안 나오죠. 그럼 K2를 집어넣어요. 숫자 잡아내는 게 핵심이라서 8, 16, 32, 대충 50을 넣네? 그럼 이제 선택을 하는 거야. 여기 선택을 해요. 대충 크니까 이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48에 이렇게 딱 선택이 되면은 딱 하고 이제 52가 만들어져. 약간의 그래서 운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K가 3 정도가 되기만 해도 이게 숫자가 엄청 커지니까 안 된다는 느낌이 와요. 그래서
이게 n도 제어해야 되고 k도 제어해야 되는 요 두 가지 문자가 동시에 막 움직이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방법이 없어. 하나를 고정시켜야 돼. 고정시킨다는 게 k에다가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이러는 얘기야. 그리고 나서 관찰해야 됩니다. n이 1, 2, 3, 4, 5를 집어넣어서. 하여튼 뭐 요런 스타일 문제가 항상 너희들을 괴롭히는데 이런 걸 참 쉽게 푸는 친구들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문제를 뭐 매번 쉽게 풀다가 갑자기 한 문제가 스타일이 조금만 다르게 나와도 이게 덜컥 막혀서 못 푸는 경우도 많이 생겨. 그래서 참 이게 오묘해 문제가. 평상시에 못 풀어내다가 하필 또 수능날 기가 막히게 또 뭔가 촉이 와갖고 잘 풀어내는 애들이 있고 이건 뭐 어떻게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문제로 그냥 때려 붙는 게 가장 안정적이지 않나 싶어. 자, 그 다음에 30번은 이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그래서 방향만 잡아줄게. 뭐 안 건드렸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 EX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그 다음에 Y는 X 빼기 T의 제곱. 상반원이지. 이렇게 생긴 원이야. 그러면 교점의 개수가 한 개가 되도록 하는 거니까 원이 뭐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심이 T, 콤마 0. 반지름은 R. 이게 접해야 되니까 뭐 여기가 이제 공통 접선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식을 이제 만들어내시면 돼요. 만나는 점이 중요하니 뭐 여기를 뭐 알파 정도로 놓고 교점을 일단 세팅을 합니다. 그러면 알파 콤마 2의 알파이자 요놈이랑 알파를 집어넣은 값이 같아야 되니까 R의 제곱에 알파 빼기 T의 제곱. 이게 이제 관계식이 되죠. 어쨌든 원과 뭐 곡선이 만난 거니까 뭐 결국에 제곱을 하고 이제 풀어내는 과정에서 어쨌든 관계식이 하나가 나옵니다. 뭐 요 R은 뭐 어쨌든 상수가 될 건데 고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숫자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관계식이라고 하면은 R을 상수로 보면 안 되겠구나. 요게 고정이 되어 있고 T가 바뀌면서 R이 변화하는 상황이네. 그쵸? T가 바뀌고 R이 바뀌고 A도 바뀌고 뭐 요 세 개에 대한 관계는 있는 거죠. 뭐 피타고라스를 이용을 하셔도 되고 T 빼기 알파 여기 제곱이 요만큼 높이의 제곱이 R제곱과 같다. 요게 이제 관계식이에요. 똑같은.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를 찾아내면 이제 기울기에 대한 얘기인 거지. 수직. 알파에서의 기울기는 2알파니까 요놈 곱하기 평균 변화율 갖는 거죠. 평균 변화율. t 빼기 알파분의 t, 0이니까 마이너스 2에 알파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관계식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식을 정리하는 거는 별건 없어요. 2알파의 제곱이 되니까 여기서 2알파가 요건 더하기로 바꿔버리면 t 빼기 알파가 되고 이렇게 알파랑 t의 관계. 근데 알파, t에 r까지 들어가 있어. 거기에 이제 중간에 끼어있는 관계식이 양수 r의 값을 ft라고 한대요. r이 ft야. 그럼 식이 3개입니다. 이 3개를 먼저 끌고 가야 돼. 식을 가지고 적당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줄여주는 게 좋고 뭐 r 자리에다가 얘를 집어넣으면은 문자가 2개인 식이 되는 거죠. 문자 2개인 식을 가지고 값을 집어넣고 미분하고 뭐 항상 이런 거는 이제 식을 만들고 그 다음에 미분하고 대입하는 프로세스라고 그랬지. 식은 3개 만들었고 얘를 미분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정 중간에 연립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FA가 루트 6 이렇게 돼. 그럼 T가 A인 상황에 집어넣어서 이제 연립하고 뭐 열심히 이제 식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뭐 그거는 내가 뭐 도와줄 부분이 없어요. 계산 부분이라서 이 정도 합시다. 자, 그 다음에 8의 미적분을 가봅시다. 8의 미적분 28번은 뭐 이제 새로 나온 유형인데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런 거 잘해야 돼요. 올해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무지 높아.
9평 때 또 안 나왔고 6평 때도 안 나왔고 6, 9평 때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거 무슨 얘기냐면 28번 유형이 삼각함수 도형 문제입니다. 삼각함수 도형인데 수업 시간에 몇 번 얘기했어. 삼각함수 도형 문제를 가지고 이제 역대 수능에서는 이걸 극한 문제로 많이 갔어. 근데 이게 이제 사교육 조정 문제라고 해갖고 이쪽은 뭐 이제 뭐 로피탈 정리가 됐든 뭐 이제 근사가 됐든 뭐 그쪽을 이용해서 하도 많이 푸니까 이쪽은 이제 진짜 안 내는 상황이 됐어요. 심지어 무한급수도 안 내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방향이 미분 아니면은 이제 적분 이 방향이 남아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에 대한 핵심 부분은 이것도 관계식을 가지고 극한을 여태까지 했던 방향이 이제 미분을 그러니까 식이 나오면 미분하는 거 그다음에 식이 나오면 적분하는 거 치환적분이나 부분적분 방향으로 가겠죠. 하여튼 뭐 요 방향이 이제 틀어졌으니까 이쪽은 이제 안 간단 말이야. 요거 아니면 요거예요. 요거. 근데 그 중에서도 하여튼 뭐 이제 음함수 미분하고 연결될 수도 있고 치환적분으로 연결될 수가 있으니 이건 진짜 잘해야 됩니다. 이쪽은 올해 어쨌든 하여튼 나올 가능성이 무지 높은 유형이라서 그렇다고 해서 뭐 이쪽을 공부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야. 왜냐면 이게 기존에 나왔던 문제 중에서 기존에 나왔던 그 삼각함수 극한 여기 도형 요 문제에서 식을 만들어내는 데까지를 너희들이 연습하면 좋아. 그러니까 도형 문제 뭐 극한 문제가 기출 문제 푸는데 이 극한 문제를 푸는 형태는 올해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으니 식을 딱 만드는 거 있죠. 뭐 면적에 대해서 뭐 S 세타를 딱 구하는 요 정도까지를 연습을 하시면 돼. 기출 문제를 가지고. 하여튼 뭐 요게 이제 사교육 조정 문제라고 교육청에서 하도 딴지를 걸어갖고 뭐 나올 가능성이 엄청 줄어들었습니다. 자, 또 있네. 29번 또 해봅시다. 이게 연속으로 풀었을 때 뭔가 나오는 느낌이 좀 있는데 이런 스타일. 내가 이거를 그 시중에 있는 이제 그 모의고사랑 이런 거 다 통틀어갖고 지금 오늘부터 이제 정리해야 돼. 300문제 뽑았거든. 이런 스타일을 300문제를 뽑아서 이제 50문제를 좀 추려낼 거야. 좀 쉬운 거 버리고 너무 말도 안 되게 진짜 어려운 것들 좀 버리고 그냥 딱 손 대서 탁 하고 풀릴 만한 이런 정도만 50문제 선별을 할 거니까 이제 근데 이제 내가 일방적으로 풀지는 않을 거고 약간 테스트 보듯이 한 8문제 풀고 해설하고 8문제 풀고 해설하고 이렇게 그냥 좀 빠르게 진행할 겁니다. 이걸 뭐 미리 풀지 않으면 또 의미가 없어서 그 접대 했던 수업 방식하고 좀 다를 거예요. 자, 하여튼 또 비슷한 유형 또 가봅시다. 29번. 다른 건가? 아니야, 뭐 똑같아. 어차피 뭐 위에 거 선택하냐, 아래 거 선택하냐, 이게 몇 개가 들어가냐, 뭐 그런 문제니까. 등비 수열인데 AN이, 그럼 BN이라고 하는 애가 그냥 AN이 되거나 아니면 2 빼기 AN이 된대요. 근데 그 기준은 1보다 작을 때와 1보다 클 때. 1보다 크면 반대로 2에서 빼주고 1보다 작아지면 그냥 AN이 되면 되고 그때 B2가 1이니까 이때 요거는 뭐 그냥 A2에 대한 얘기인 거지. 잠깐만 1이면은 뭐야 이거 둘 다 걸리는데? 이거 1에 이렇게 아니잖아. 요거 가정을 이게 얘랑 얘 이것도 뭐 마찬가지네. 이거랑 이렇게 같은 상황이 1이 되네요. 1 기준이 이렇게나 저렇게나 그냥 다 1이네. 위쪽으로 넣어도 1이고 뭐 아래쪽으로 넣어도 1이고 근데 뭐 여기서 등호가 들어갔으니까 뭐 A2는 1 이렇게 합시다. 뭐 하여튼 뭐 이게 요 값이 이렇게 됐으니 공비는 뭐 0이 될 리는 없고 뭐 가능성을 가면 안 되겠죠. 이게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나는 항상 공비가 음수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문제를 풀거든. 공비가 음수라고. 왜냐면 그게 가능성이 뭐 가장 높으니까. 근데 여기는 아쉽게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닌 거 삽질을 하는 것도 좀 보여줄게. 뭐 사실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 자, 어쨌든 또 가봅시다. BN이 2예요. 자, 일단 이 표현이 나오면은 그냥 무조건 이거 그냥 자동으로 뽑아내는 조건이지. 리미트 BN이 0이 돼야 돼. 0이 되려면 어쩔 수 없이 무한대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 1보다 작아지는 애들을 계속 더해야 되는 거니까 이쪽은 이제 2가
2가 무한대가 돼버리면은 이게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뭐 공비는 어쨌든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죠. 1은 뭐 또 의미 없으니까. 그래서 음수 쪽으로 가고 싶어서 일단 음수로 가봤어. 공비가 음수인 상태를 먼저 가봤어요. 자, 그럼 여기가 1이 나왔으니 우리는 뭐 그냥 이렇게 갈 수 있지. 이 두 번째 항이 1이고 공비를 R이라고 했으면 첫 번째 항은 R분의 1이 될 거예요. A1. 어렵지 않지? 그 다음 거는 R이 될 거고, 그 다음 거 R 제곱이 될 거고, 이렇게 갑니다. 자, 공비가 음수면 얘가 양수니까 얘는 음수가 될 거고, 양수가 될 거고,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얘는 어쨌든 1보다 작잖아? 1보다 작고, 그 다음에 요거 1이고, 1보다 작으면은 AN이 되고, 1이고, 여러분들 1보다 작죠? 이게 1이니까 1에다가 R을 계속 곱하면 여기 이쪽부터는 다 그냥 다 1보다 작아. 그러니까 너무나 재미가 없게 다 이쪽으로 되지. 답이 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계산할 것도 없이 근데 확인을 해봅시다. 그래도 뭐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수능 문제가 되면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될 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냥 빨리 버려. 그래서 1 빼기 R분의 1 이렇게 하면 R에 1 빼기 R분의 1이 되고 일단 여기가 양수가 되더라도 여기가 음수가 되죠. 그럼 전체가 음수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게 2가 된다는 거에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안 돼요. 공비가 그래서 음수였으면 좋았는데 양수라고 이제 가정을 합니다. 양수로 가정을 해요. 여전히 똑같아. R 분의 1 R 제곱 이렇게 되는 게 AN이라고 한다면 BN은 이제 좀 달라지지. 공비가 양수니까 요거는 1보다 큰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공비가 어쨌든 1보다 작은 상황이니 여기에서 거꾸로 들어가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1보다 커진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2 빼기 R분의 1이 돼요. 그럼 여기 1이 되고 R이 돼. 너무 쉽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무조건 다 등비수열 형태가 되는 거니까 요거 첫 번째 항만 이제 고려를 해주면 됩니다. 두 번째 항부터 공비가 처항이 1이니까 이걸 계산하시면 되죠. 그럼 뭐 끝나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여튼 뭐 요런 이제 스타일 문제는 그냥 많이 그냥 양쪽으로 풀어내면은 해결될 것 같아. 이거 뭐 하여튼 이게 예전 3년 전에는 이런 스타일이 오질 않았어. 왜냐면 이게 그 작년 재작년에 좀 급변하는 바람에 이 스타일이 29번 위치로 다 왔어요. 그 전에는 훨씬 더 쉬운 문제로 나오거나 아니면 애매하게 이제 26번 뭐 이런 정도에 나오던 게 갑자기 위치가 29번, 30번으로 2년 전 6평에서 갑자기 얘를 시도하면서 스타일이 좀 바뀌었어. 하여튼 요거 준비만 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 오늘 요거 풀고 딱 끝냅시다. 자, 30번.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의 도함수. 이건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것 같아요. 도함수가 먼저 제시가 됐어. x의 2에 2루트 x분의 1 이렇게 돼 있네요. 자, fx의 역함수가 존재를 한대. 도함수인데? 그럼 도함수는 어쨌든 양수 이렇게 된 상황이고 양의 실수 전체 집합 다시 읽어보니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예요. 자, 뭐 그럼 대충 그림이 이게 x축 기준으로 했을 때 f가 뭐 이런 정도 느낌으로 증가하는 형태가 될 것 같고 아닌가? 반대인가? x가 아니지 이건 도함수니까 양수니까 증가해야 되죠. 도함수니까 이런 정도가 fx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lnx랑 만나는 점 아니구나. 이게 잠깐만. gx가 돼. gx가
y는 마이너스 lnx랑 만나는 점. 근데 f를 기준으로 가야 지금 뭐 우리가 필요한 거니까 f 기준으로 다 바꾸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수 2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미적분에서 미분, 그러니까 역함수 미분, 그 다음에 역함수 적분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항상 이게 이제 역함수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함수 기준에서 보면은 되게 불편한 애야. 그래서 이거를 역함수에서 생각을 하는 거는 별로예요. 그래서 이거를 f의 관계로 다 바꿔치기를 할 수 있다면 다 바꿔치기 하는 게 먼저입니다. 이거는 역함수 만들면 별거 아니잖아. x하고 y의 위치만 바꿔버리면은 얘는 y는 2의 마이너스 x가 돼요. 그러니까 fx랑 요거의 관계로 가시면 되지. 요거 뭐 감소함수니까 대충 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만나는 점 잡아가시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만나는 점에서 y는 gx에 접하는 직선이 뭐 f에 접하는 직선 뭐 대칭 상황이 될 거니까 뭐 별건 없어요. 이렇게 된 애가 원점을 지나간다. 이건 gx하고 관련된 건데요. 근데 이게 f랑 g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f고 이게 뭐 이게 g라고 한다면 여기서의 접하는 직선이 원점을 지나가면 f에 접하는 직선도 원점을 지나가요. 그러니 뭐 이렇게 일단 작업을 합니다. 여기가 x축, y축 이렇게 잡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한 거야? 이렇게 된 게 원점을 지나간다. 그럼 뭐 좌표부터 세팅을 해야 되겠네. 좌표를 세팅을 할 때는 자, 일단 여기를 뭐 a로 할까요? a 2의 마이너스 a 이자 f의 a 뭐 요 정도를 관계식으로 잡아놓고 뭐 요게 아무래도 이제 관계식이 될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1에서 4까지 fx dx 더하기 f1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거 적분을 해야 되네. 자, 일단 관계식을 하나를 더 잡아봅시다. 원점 지나간다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평균 변화를 순간 변화로 가는 게 제일 좋죠. a분의 fa가 요거는 이따가 좀 하고 a분의 fa가 f'a다. 그럼 여기에서 뭐 식을 같이 갈 수는 있을 것 같아. 이렇게 그냥 넘겨버리죠. 뭐 fa라고 하는 애가 a의 f'a인데 여기 뭐 식이 있으니까 얘를 직접 집어넣으면 a가 소거되면서 여기 이게 없어지면서 2의 마이너스 2루트 a 뭐 이 정도가 되겠네요. 뭐 fa가 이렇게 이런 식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앞에서 이게 또 다시 요거랑 같다고 했으니까 2의 마이너스 a가 되니 뭐 이게 이제 고정점이죠. 요거 풀면은 대충 봐도 뭐 4 집어넣으면 되지. 4. 그래서 a는 4가 되네요. 자,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뭐 여기 y 값도 나오고 fa 값도 나오고 다 나오네. 여기에서 이게 약간의 이제 적분에 대한 힌트가 조금 들어가. 적분에 대한 힌트가.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요 놈을 적분하기가 상당히 지금 괴로운 상황인데 이걸 다시 fx를 또 적분을 하래요. 그 다음에 1에서 4까지 적분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우리는 한번 해봤어. 이걸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이거를 여기 1이라고 하는 애를 이제 강제로 살려주는 이런 방법이 있고, 왜냐면 f'이라고 하는 애를 만들어줬을 때 여기 좀 전에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A라고 하는 애가 A의 F'A가 되면서 이게 딱 이제 소거되는 좋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쟤를 이용해서 이제 느낌이 좀 오면은 좋고, 그래서 이걸 이제 부분 적분을 합니다. 그래서 x에 fx로 1과 4를 집어넣는 거는 함수가 나와 있으니까 아니구나. f1과 4를 따로 구하긴 해야 되네. 그리고 이거랑 1에서 4까지 x, f'x 이렇게 하면은 조금 낫죠.
여기에서 2에 마이너스 2의 루트 x. 요건 적분이 됩니다. 루트 x를 t로 치환해서 하면은 충분히 적분이 돼요. 뭐 요 정도 뭐 관계식 잡고 뭐 값 잡고 뭐 이제 적분하는 건데, 적분 아이디어가 이게 요놈이 1이 항상 어려워. 그래서 뭐 이게 차원을 이제 항상 적분을 하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치환을 할 건지 부분 적분을 할 건지 했을 때 더함수가 나오는데, 이거는 두 단계가 올라가는 거잖아. 두 단계가 올라가서 인테그랄 fx까지 가면은 차원을 뭐 적분 두 번 하라는 건가 뭐 그런 일은 아니기 때문에 차원을 내려서 어쨌든 차원 변화를 해준다 정도를 예측하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요 정도 합시다. 요 정도 하고